안녕하세요. 동천백산 평택 팀 익스플로러 주짓수 아카데미 관장 현성주입니다. 항상 이렇게 수업 영상만 올리다가 방송용으로 처음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부끄럽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1950명 정도 됐거든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7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수업 영상 준비할 때도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잘못된 자세가 있을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또는 잘못 하고 있는 뭐 동작이라도 있을까봐 많이 고민을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수업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어느 유튜버들이나 같이 얘기하는 게 항상 똑같죠.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데 좋아요, 구독, 알람 3종 세트 해주시면 큰 도움 되니까 많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이트벨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처음 시합을 나갈 때, 주짓수 대회를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처음은 시합 전, 그 다음에 시합 당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합 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저희 체육관에서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많이 안내하고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짓수를 수련을 하게 되면은 시합을 나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합을 나가서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부족한 점,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점, 여러 가지 점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우선 시합을 신청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시합을 왜 나가려고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남들 나가니까, 또는 이제 관장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아니면 친구들이 나가니까 덩달아 나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준비가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든 어떤 시합이든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그만큼 긴장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시합을 왜 나가게 되는지, 나가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기를 다잡고 그 다음에 시합 신청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시합을 그렇게 많이 나간 편은 아니에요. 건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취미로 주짓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예전에 건설 회사들은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나갔을 때를 보면은 처음에는 저 역시도 동기부여가 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관원들 나가니까 나도 한번 나가보자,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1회전 나갔을 때, 처음 시합 나갔을 때 8대 0으로 완전히 졌죠. 완전 지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고, 2달 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1승만이라도 거둬야겠구나라는 목표를 갖고 시합 신청을 해서, 두 번째 시합은 뭐 나름대로 결과가 나쁘진 않았는데요. 이처럼 저와 같은 부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동기를 확실하게 하고 출전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합을 신청하시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은 시합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1년 연간 주짓수 시합 일정이 대부분 페이스북 이제 페이지나 아니면 미스터 파커 주짓수, 그 다음에 플레이 주짓수,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이제 많이 홍보가 되죠. 근데 네이버에다 검색치면 잘 안 나와요. 네이버에 검색치면은 대부분 예전에 블로그 올렸던 영상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시합 스케줄을 확인하는 거는 그닥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미스터 파커 주짓수나 아니면 플레이 주짓수, 그 다음에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훨씬 정보를 이제 얻기 편하고요. 시합 신청은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합 신청을 하시면은 좋고, 시합 신청 금액은 대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대회는 3만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회는 뭐 5만원까지, 다양한 또 7만원까지 앱솔루트 신청하는 경우에는
7만원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4만원에서 5만원 선이 요즘 주짓수 대회 시합 신청 금액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합 신청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합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합 신청할 때 자기 체중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를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평균 체중이 73kg 정도 나간다. 도복 입고 그랬을 때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도복 입고 이제 76kg급을 나갈지 아니면 마이너스 70kg급으로 나갈지 아니면 본인이 어덜트로 나갈지 아니면 마스터로 나갈지 그리고 그 대회가 어덜트에서 비기너 클래스가 있는지 아니면 비기너 클래스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체중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체중 감량을 첫 시합 때 너무 많이 빼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체중 감량을 하는 자체도 어색하고 힘들 뿐더러 감량을 너무 많이 하게 됐을 때는 시합 때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첫 시합 때는 테크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체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짧은 시간에 많은 체중을 빼고 테크닉이 없는 상태에서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체중 관리는 만약에 뺀다 그러면 2, 3kg 정도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평체급으로 나가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체급을 정했으면은 다음에 이제 체력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화이트 벨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는 뭐 한 3게임 정도 이기면 금메달, 많게는 한 5게임 정도는 이겨야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의 체력 관리는 체육관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맞춰갖고 운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뭐 예를 들면 아파트 고층에 산다고 하면은 계단으로 올라다니든가 아니면 이제 조깅을 많이 한다든가 줄넘기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의 여건에 맞는 상태에서 생활 패턴 중에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체력 훈련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부분들이 학교 다니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주짓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관에서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체력 운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평소 생활 패턴도 좀 좋아지게 건강하게 바뀔 테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좋으니까 체력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주짓수 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좋고 체력이 좋고 체격이 또 뭐 여러 가지로 다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룰을 모르고 시합에 나갔을 때는 잘못하면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은 어이없이 실격패에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점수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게 반칙인지, 어떤 걸 쓰면 되는 기술인지, 어떤 기술을 쓰면은 안 되는 기술인지. 화이트 벨트의 경우에는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시합에 나왔을 때 부상에 대한 염려가 많기 때문에 IBJJF 룰에서도 화이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했을 때 벌점 받는 상황, 했을 때 실격 받는 상황, 했을 때 벌점과 실격은 없지만 다시 세워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상황,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합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IBJJF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그 PDF 파일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룰북이 올라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확인했던 거로다가는 버전 5번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가 좋으신 분들은 그 PDF 파일을 한번 보시고 정독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영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나 뭐 다른 블로그보다는 유튜브가 나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룰 설명을 잘 해주시는 채널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덕소 주짓수파크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주짓수 룰즈 영상들을 가끔씩 보는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해가 잘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한번 영상을 보시고 틈틈이 공부를 하시면은 시합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회마다 룰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대회는 IBJJF 룰을 적용하는 대회가 있고 또 IBJJF 룰을 적용은 하긴 하지만 그 대회 자체의 특성 있는 룰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래 IBJJF 룰상 화이트 벨트가
점핑 가드나 점핑 서브미션을 했을 때 실격이 되지는 않아요. 벌점 하나 받고 다시 스탠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맞는 경우인데, 어떤 대회에서는 점핑 가드나 점핑 서브미션에 대한 부상의 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예 점핑하는 순간 실격을 주는 대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대회 모집 요강에 그런 특별 룰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리그 로얄 대회라든지 두마컵 이런 대회들은 룰이 약간씩 다르니까 다른 룰 체계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하고 가시는 게 전략상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으면은 이제 대진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대회마다 대진표가 확정 대진표 전에 최종 점검 대진표가 한번 떠요. 점검 대진표가 뜨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오류를 찾고 자기 체급이나 이름, 소속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든가 아니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수정을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정 대진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간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잘못하면은 그 기간에 완전히 다른 체급으로 되는 경우도 가끔, 요즘에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 확정 대진표가 나왔을 때 본인의 시합 수가 도대체 몇 판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체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마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건데, 확정 대진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수정이 대부분 대회사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정할 수 있는 기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확정 대진표 나오게 되면은 자기가 본인이 몇 게임 정도 할지를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진표 확인은 해당 대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링크, 그 다음에 플레이 지수, 페이스북 등 여러 가지 온라인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 요즘에는 대부분 그 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대진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합 준비를 최종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합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지도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첫 번째 동기가 좀 확실하게 잡혔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에 시합 신청, 대부분 온라인에서 하게 되니까 시합 신청은 온라인 미스터 파커 주짓수나 플레이 주짓수 등 또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체중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체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IBJJF 룰이나 아니면 리그 로얄 룰, 두마컵 룰, 이런 룰에 대한 숙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 대진표를 이제 확인하시고 대회 준비를 미리 마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보니까 주짓수 대회 일주일 남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새로운 기술 연습하지 말고 잘하는 기술 위주로 연습하시고 체력 관리 좀 더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짓수 기술이 단기간에 뭐가 확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상황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했을 때 강도와, 물론 이제 체육관마다 스파링을 굉장히 강도 높게 하는 체육관이 있고 좀 부드럽게 하는 거를 이제 원하는 체육관들이 있는데, 다르긴 하겠지만은 시합과 체육관 스파링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시합에서는 자기의 근력을 거의 100% 다 써가면서 이제 스파링보다는 훨씬 강도 높게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잘 썼던 기술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자기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을 시합장에서 쓴다는 엄두도 처음에는 잘 안 날 뿐더러 잘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난 몇 달 동안 운동 시합 신청하기 몇 달 동안에 본인이 잘했던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잘할 수 있게 갈고 다듬고 난 다음에 시합 준비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시합 당일날 준비해야 될 것들과 시합 당일날 과정들, 시합에 갔을 때 어떤 과정들, 그 다음에 시합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는 그 영상을 한번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천백선 평택 팀 익스플로어 주짓수 현성주 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